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란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이란 핵시설 타격 등 직접 개입 방안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농장과 호텔 등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만에 단속 재개 지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불법 이민자 3,000명 체포를 지시하면서 범죄자가 아닌 무작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스 요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에서도 한인 부자가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단속과 시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며 이번엔 이란이 맹렬한 공격이 시작될 거란 예고와 함께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IAEA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공격은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한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거라는 예고 이후 단행됐습니다. 이란은 지난 하루 동안 장거리 드론 수백 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에서 무기와 전략적 위치를 표적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عملیاتی که تاکنون اجرا شده صرفاً هشدار برای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به زودی اجرا خواهد شد. 전날 방송국 건물이 공격당한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스라엘 N12와 N14 방송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공격을 발표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 발사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날아온 미사일은 10기도 안 됐다고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 미사일 사령부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לפני כמה שעות, כ-60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יצאו לגל תקיפה נרחב בלב איראן, נגד אתרי שיגור של טילים איראנים המכוונים למדינת ישראל. 이런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 대한 전력 배치를 강화하며 F-35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IAEA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 시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심 분리기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완전히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G7 정상회의 일정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CNN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점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냉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해 이란의 핵시설, 특히 포르도 지역에 있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이스라엘 관료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며칠 안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폭격하기 위해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d then 또 자신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향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쉬운 목표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제거하지 않을 거라 거기서 안전할 것이지만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면서 주체를 우리라고 칭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의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언제든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추가적인 군사 개입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면서 그 결정은 오늘 중으로 발표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농장과 호텔 등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단속 재개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등 연방 요원들에게 지난주 발령된 지침을 철회하고 농장과 호텔, 식당 등에서 단속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단속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지만 나흘 만에 지침을 뒤집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과 관광업 경영진들로부터 추방정책 완화를 요구받았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논 국토부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완화 방침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보였고 다시 변경하고자 애썼다며 결국 이들의 노력이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불법 이민자 3,000명 체포 지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이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력 수준으론 3,000명 체포 할당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중요한 건 오직 숫자뿐이라며 질보단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범죄자 추적보다는 거리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아이스에 체포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곳을 집중 단속하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아이스 요원은 이제는 범죄자나 추방 명령자 단속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을 잡는 수준이라며 이달 초 LA 홈디포에서 벌어진 단속이 대규모 시위와 소요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도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확인된 아이스의 첫 한인 체포 사례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50대 한인과 20대 한인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등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인 남성 2명은 부자 관계이고 모두 불법 체류 신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펠팍의 한 주택 앞에서 집을 나서던 20대 남성을 먼저 체포했고 얼마 뒤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까지 붙잡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스 요원들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펠팍에 있는 자택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 부자를 특정해 체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여겨지나 어떤 경로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와 펠팍의 자택까지 와서 체포한 이유 등 세부 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악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된 이들 부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서 확인된 이민당국의 첫 한인 체포 사례로 여겨집니다. LA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자진 출국을 선택한 한인 저스틴 정 씨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등 연방 이민당국의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에 한인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다운타운에 발효된 일부 지역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급습으로 촉발된 시위로 LA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 발령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시위 시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폐쇄됐던 LA 시청 인근 101번 프리웨이 출입로들이 전면 개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다운타운 지역에 예정된 모든 경기와 콘서트를 포함한 LA 다운타운 행사도 모두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지역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단속과 이에 맞서는 시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과 이에 맞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과격 시위. 시위대 해산과 진압 등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1,170만 달러의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됐고 시 소유 건물과 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78만여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리에 쏟아진 쓰레기 청소와 건물 외벽 곳곳의 낙서 제거, 약탈당한 일부 업소들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열흘 남짓한 기간 물리적 피해 규모는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LA시와 카운티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부터 발령된 야간 통금으로 인해 다운타운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자 직원들이 출근을 기피하면서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켓과 식당, 소매 상점 등에서 소비가 줄면서 다운타운 전체 경기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ny of those sam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their workers are deciding to stay home, fearing that a routine trip to the grocery store or even to school. LA 카운티 정부는 오늘 이번 단속과 시위 여파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슈퍼바이저 임시위원장과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카운티 산하 경제기획부는 앞으로 15일 안에 연방 이민 단속이 카운티에 미친 경제적 타격과 피해 규모를 평가해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인력 감축으로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의 손실 규모와 야간 통금 금지령으로 인해 줄어든 소비 매출 현황, 단속이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까지 포괄적인 경제적 영향을 다루게 됩니다. It also directs the DEO to work with the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through it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and the Office of Labor Equity will be involved to help us connect those impacted businesses and workers with support services such as legal aid, rental assistance and support, mental health services, and financial support and philanthropic support. 이번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와 LA 지역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 간의 소송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채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묻는 수많은 민사 소송들이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한 해 GDP 규모는 9,600억 달러, 한 국가로 봤을 때 전 세계 19위 규모입니다. 이 중 이민자 커뮤니티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는 1,15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과 과격 반대 시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이에 따른 보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인들의 상품 구매가 2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4월에 비해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4월 소매 판매도 전달 대비 0.1% 증가해서 0.1% 감소로 수정됐습니다. 2달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겁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한 것으로 소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달 들어 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선 여전히 2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 지표가 실물 지표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는 만큼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매 판매 감소로 하락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이란의 항복을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해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 물가 상승률이 유가 덕에 안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I don't like the oil prices have gone up just a little bit over the last few days. I was going to call and it just really starts screaming at you. Are we okay? Nothing wrong, right?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관세와 유가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다음번 회의 때까진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오하이오주 콜롬비아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총으로 쏴 죽인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4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7세 타이론 그레이는 쇼핑몰의 한 매장 안에서 피해자인 25세 돈타리어스 실베스터를 말다툼 끝에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그레이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내 얼굴을 핸드백으로 때려서 그를 총으로 쐈다라고 진술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레이는 실베스터를 쏜 이후 가게에서 나오며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공황 유발 혐의를 받고 있던 그레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21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그레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중살인 및 가중절도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배심원단은 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에서 한 관광객이 화산 분출을 가까이에서 보려다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9시쯤 한 관광객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출을 보려다 화산 국립공원 내 트레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30대 남성은 손전등이나 헤드램프 없이 화산 주변을 따라 조성된 코스를 걷고 있었는데 어두운 절벽 가장자리를 걷다 헛디뎌 추락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추락 도중 나무에 걸려 약 9m 아래에서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수색 구조팀이 즉시 출동했고 남성은 생존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 심하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 킬라우에아 화산은 용암을 무려 약 100m 상공으로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속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이 현장에 배치됐음에도 하늘엔 군 항공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헬리콥터와 군용 항공기의 비행이 없지는 않지만 미사일 무장도 가능한 프레데터 드론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 DHS는 소속 드론은 무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드론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항공 감시는 사생활 침해이자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은 드론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공중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며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감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활동에 대한 시위대는 감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다음 달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예년의 2배인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여름 쇼핑 이벤트가 처음 4일간 진행됨에 따라 프라임 회원들은 2배의 시간 동안 수백만 개의 물건을 쇼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11회를 맞는 프라임데이 행사는 연회비 139달러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매일 테마별로 거래를 제공하는 오늘의 빅딜 이벤트를 처음 선보입니다. 프라임데이는 1년 중 아마존의 가장 큰 판매 행사 중 하나로 지난해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는 총 14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2023년 127억 달러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랠리모드는 결국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버렸는데요. 초반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오가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중반 이후 완전히 셀러프 모드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중 다우존스와 S&P 500은 장중 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지점까지 밀려나며 위기감을 자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소비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단정하기 이르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투자 심리는 한층 더 위축됐는데요. 그 결과 중반 이후 매도 심리가 점차 확산됐고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셀링은 마감 직전까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일 금리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장의 변동성과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긴장감은 개장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